안녕하세요. 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또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목이 이제 거의 쉬었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도 힘내서 오늘 오늘 시장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장도 안 좋은데 마이크까지 속을 썩여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장 분위기는 일단 3월 18일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1시 반쯤 돼서 잤는데 오늘도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시장 보니까 좀 반등해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관건이고 내일이 관건이고 모레도 관건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포지션 정리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일단 큰 원칙은 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리뷰를 해보면 지금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입니다. 어저께 이제 8% 가까이 하락을 하고 이런 음봉은 저는 처음 봅니다. 뭐 진짜 엄청난 공포였어요. 정말 극한의 공포였고 아침에 저희 시장 열리기 전에 동시효과 뜨기 전까지 정말 숨도 못 쉬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급변한다면 제가 코멘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쪼개보면 이제 3월 10일이고 오늘입니다. 오늘 미국장은 23시간 동안 열립니다. 제가 옛날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베이스는 선물 베이스예요. 해외 선물 쪽을 메이저를 했고 일단 보시면은 23시 22시 반부터 미국 시장이 본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다가 다시 이제 10시 반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열리면서 선물 시장이 이때는 조용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5시 반부터 혹은 6시까지는 장을 1시간 쉬었다가 또 그다음부터 미국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시작하기 전에 미국장은 다행히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하진 않겠다라는 저희끼리 이제 정신 승리를 하는 이제 그런 하루였고요. 진짜 쫄렸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제가 죄송한데 같이 이겨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어제 하락폭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큰 반등세를 보여는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침에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나스닥 시장의 2007년 거의 한 13년 된 차트인데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다 했을 때 이제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 거의 만 가까이 10배 올랐습니다. 13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 말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이때 나스닥 지수가 2000이었거든요. 단 3개월 만에 1000으로 빠졌습니다. 여기 저점 1000 있죠.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50% 손실입니다. 이때 금융위기의 파워가 이제 어마어마했다라는 부분이고 2000에서 1000포인트가 빠진 거죠. 1000포인트.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파워인데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50%까지는 아니지만 9,700 고점 대비해서 이게 7,900 혹은 7,900 수준 이게 7,500이니까 한 7,900에서 8,000 2,0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예요. 물론 그때와 뭐 시기적으로는 다르고 시장이 이미 뭐 높은 상태에서 조금 무너지는 거라서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이 포인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단 며칠이죠, 사실상.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저도 지금 다시 보면서도 무섭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좀 더 자세히 보면 3개월 만에 반토막 난 거예요. 시장 자체가 1000포인트 빠졌을 때 이때 진짜 어마어마했죠.
아무튼 시장이 좀 더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이 뭐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겠죠. 또 재미삼아 한번 상식선에서 아시면 좋을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일본 증시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거의 회복 불가능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반등하는 그런 선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CME 야간 선물이 밤에도 움직이듯이 이 일본에도 니케이 선물은 밤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본 시장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직상장은 아니고 CME 야간 선물 시장을 상장시켜 놓고 24시간은 아니지만 밤 6시부터 미국장 끝날 때까지 6시인지 5시 반인지 좀 헷갈려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CME 선물도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중국 증시도 항생을 오늘 가져왔는데 항생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더 큰 하락 이후에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고 약간은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왜냐하면 미국은 안 빠지다가 지금 미국 폭락할 때 다른 나라들 좀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 다른 나라 좀 버텨줄 때 미국 폭락하고 그런 시점이라서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정말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거의 손해배상 얘기 나올 정도로 진짜 오랫동안 이 관계를 유지해오던 고객들과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원유가 관건이죠. 지금 사실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원유발 폭락이 커요. 3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30달러가 아니라 30포인트, 30%. 그래서 지금 급락하고 난 이후에 다시 8% 오르면서 일단 만회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고요. 자, 이 모든 것에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시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월 18일 FOMC 금리 인하 미팅을 앞두고 금리 관련 미팅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0.25도 아니고 0.5%를 금리 인하를 시켜버렸거든요. 0.5%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 긴급 처방을 해줬는데 3월 18일 날 한 번 더 0.5%의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금리 인하를 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했어요. 정말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제 다음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뭐 부동산으로 갈지, 부동산은 워낙 지금 뭐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규제 정책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조금 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보셨던 달러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1200원에서 1193원까지 달러가 무너지면서 1% 하락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반등 기대감에 오늘 한층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환율이 어제 급등했었거든요. 이러면 사실 진짜 모든 지표들이 전 최악을 달리고 있는 거였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환율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지션 건드리지 않고 3월 18일 혹은 뭐 상황 봐서 그 이후까지도 일단 뭐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0.4% 반등이지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막 급등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1900이 안 무너진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1900 무너지면 진짜 패닉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일일비하지는 않겠다라고 정말 큰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최저점에서 팔고 나가시는 우는 범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자, CME 야간 선물 지금 이게 시간이 한 9시 한 40분쯤 되겠네요. 9시 40분쯤 됐을 시기에는 뭐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약 3포인트 내외에서 조용한 흐름 보이고 있고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열려 보면 움직임을 좀 알 수 있겠다.
생각이고요. 오늘까지도 개인이 들어왔어요. 어제 외국인이 사상 최고 매도 1조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1조 가까이를 매도를 하면서 정말 한국 시장에 뭐 떠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지만 환율 빠진 걸로 봐서는 일단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 시기쯤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일단 많이 커져 보여요. 오늘까지도 개인이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분명히 수급이 반대로 완전히 엇갈리는 그 타이밍입니다. 우리 늘 1년 넘게 봐오셨죠? 그런 타이밍을 사실 좀 현금 보유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렸던 그 부분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6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공매도 금지하면서 뭐 애를 쓰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에요. 약간은 주춤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어보면 수평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흐름이 거의 끝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기관은 조금 고개를 바꿔드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거의 바닥까지. 조금 더 한 달의 시간을 지켜보고 조금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인데 이미 현금은 바닥에 나 있는 상태고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누가 주식시장에 들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 버티기, 무조건 버티기입니다. 지금 저도 1년 방송, 1년 반 제가 재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1년 뭐 얼마 동안 하면서 무조건 버티기라는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뒤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업종별로 빨간색 불이 들어온 거는 보이는데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매도세를 퍼부으면서 개인들의 수급을 점점 공포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시장이 위험하다, 무섭다 생각이 들면 개인들은 대형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버티느냐 못 버티냐의 차이인데 이제 막 시장이 치고 올라오면 잡주들이 막 눈에 보일 거고 그때 개인들은 대형주를 팔고 이 순환 사이클 그것을 외국인들이 받고 하는 그 장이 10년 동안 제가 보던 제도권에서 보던 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산발을 오늘 기관이 많이 샀고 제도권 증시 노트를 좀 뒤에 보여드렸어요. 시장을 먼저 쭉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기다려 언덕 마지막 기다려 언덕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금리 FMC가 금리를 인하할 건지 인하할 건지 그리고 경기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제 경기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는 그런 미팅입니다. 6주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이제 3월 18일 거의 뭐 4월 말쯤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점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극약 처방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버틸 수 있는 힘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5G 관련된 종목, 그다음 대형주. 외국인이 사면 잡주 사면서 올라오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형주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면 되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로 기관 자금에 시장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대형주를 담금질하고 있고 삼성전기와 삼바에코, 프로비엠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의 공포 심리가 상당 부분 증시 반영됐고 개인들은 이런 큰 이벤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정말로 큰 이벤트입니다. 지금 한 달 내에 금리를 1% 낮춘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건 잘 아시죠? 경기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증시 펀더멘탈이랑은 상관없지만 매도 금지. 최하단에서 팔고 나면 영원히 기회 없고요. 다음에 다시 주식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고점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지금 팔지 마시고 올라올 때 팔고 나가셔야 돼요. 꼭 경기 부양책이 있고요.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환율이 1,200원을 하단으로 돌파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호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당장에 뭐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3월 18일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내용이고, 지수는 하단에 있다. 오늘 기간은 6일 만에 처음으로 매수세로 돌아선 거고요. 12일 날에 ECB 금리 통화 정책이 열릴 예정이고,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그다음에 18일 날은 FOMC 변곡점이 될 가능성. 자, 2016년에 국제 유가가 폭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30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라임 사태에 비할 거는 못 되지만 유가 관련해서 ELS 아시죠, 여러분? 어느 조건 어느 조건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금리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금융 투자 상품인데, 이게 뭐 9%, 뭐 금리 11%막 이랬어요, 1년에. 왜냐면 유가가 한 50불에서 40불, 뭐 60불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30불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약속된 금리를 제공해주는 상품이었는데, 보란 듯이 단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손실 나면은 이 손실은 처음에 들어갔던 가격 대비해서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반토막 이상 나는 이제 그런 엄청난 상황이 바로 벌어졌었죠. 3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그때 유가에 베팅해라, 유가 선물을 해라,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뭐 경제 위기설이 있었고 했을 때, 이때 미국 달러와 뭐 증시들이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미국 금리 동결입니다. 한창 금리 인상 시기였거든요. 경기가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몇 년 만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지금의 거의 낮은 금리로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일본도 선진국들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반등을 성공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원유 차트를 다시 보시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원유 차트인데, 오늘 폭락한 거 여기 나와 있네요. 폭락한 거 있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때 한 40불에서 50불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사이에서 요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약속된 금리를 주는 거였는데 이게 떨어져 버렸죠. 그다음에 떨어지자마자 급격하게 반등했어요. 이제 30불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유가 정제하고 뭐 다시 재판매하기까지 가공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 마진이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그 산유국의 그 자존심을 걸고 이 최소 마진 지키자 하면서 이제 막 그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한 그 원인이 이제 미국 채권입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금리가 인하됐다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이때 보면은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 말은 금리를 많이 인하했다, 동결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은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다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으로서 융통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죠?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걸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이제 이 시장 폭락의 주범이고, 중앙은행 경기 부양, 그다음에 뭐 유럽의 경기 부양, 12일 날 일본도 지금 금융 정책 고려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뭐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가 주는 파급력이 뭐 당장 솔직히 저도 3월 18일 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시장이 요새 워낙 예상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눈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단 좀 버티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고,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잘 지나가야 다음 반등 때 또 했던 것처럼 같이 수익 내면서 훈훈한 방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어, 내일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